안녕하세요. 4월 25일 금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밈코인 투자자의 트럼프와의 저녁 식사 보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시민권 증명 의무화 행정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며 대통령 권한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까지 외국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지지율 하락과 정책 혼란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국방장관 보좌진의 이딴 퇴출로 혼돈의 한 달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이민자 수용소가 수용 인원 초과로 인해 400명을 대형 텐트에 수용하려는 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이 공화당의 공세 속에서도 반격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을 준비하면서 무역 대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린이 건강 우려를 반영해 인공식품 색소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악이 머리에 맴도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밈코인에 대해 투자 열풍이 다시 한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측이 발표한 상위 투자자 초청 만찬 계획이 발표된 이후 수천만 달러가 몰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 연결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밈코인 프로젝트에서 상위 220명의 투자자에게 트럼프와 함께하는 프라이빗 디너에 초대한다고 밝히자 단 이틀 만에 27개 지갑 주소에서 총 800만 개 이상의 코인이 구매됐습니다. 이 중 한 지갑은 2천만 달러 상당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코인을 많이 가진 상위 26명은 백악관 투어와 VIP 리셉션까지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 한정판 NFT로 대체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른바 밈코인 투자로 대통령과의 만찬이라는 방식은 사실상 대통령과의 만남을 돈으로 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윤리 고문이었던 버지니아 켄터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접근권을 파는 것이라며 윤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구매자 중 일부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외국 정부나 범죄자도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밈코인 자체의 가치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밈코인은 트럼프 조직과 Fight라는 회사가 80%를 소유하고 있고 트럼프 취임 직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약 3억 1,200만 달러의 판매 수익과 4천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가치는 출시 초기보다 90% 가까이 하락한 상태로 투기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트럼프 미디어 주주들조차 우리는 왜 제외됐느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어 트럼프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 기자였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는 유권자 등록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에 대해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연방 선거 방식을 직접 변경하려 한 첫 시도로 연방법원이 선거 규정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와 주에 있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건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연방선거위원회 EAC는 유권자 등록 시 여권 등 시민권 증빙 서류를 요구하지 못하게 됐고 연방기관들도 시민권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등록 양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수백만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 심지어 시민권자까지 겨냥한 초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아람 기자가 전합니다. 이 기자? 네, 뉴욕 매거진과 악시오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네 부류의 합법 체류자와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강도 이민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상은 바이든 시절 패롤로 미국에 들어와 임시 체류 중인 256만 명으로
이들에게는 체류 종료 및 7일 내 출국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전 시위가 확산된 대학가에서 1,800명 이상의 유학생과 일부 영주권자들이 비자 및 영주권을 취소당한 채 추방 명령을 받고 있어 논란입니다. 대표적으로 컬럼비아 대학의 한인 정윤서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나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에 대한 박탈 조치입니다. 트럼프 1기 때 박탈 건수가 급증했던 만큼 2기에도 같은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을 추진하며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형사 범죄나 테러 지원 혐의가 있으면 외국 감옥으로 보내 사실상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엘살바도르의 메가 감옥인 CSOT에 현재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이 수감 중이며 미국 시민권자들도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향후 법적 다툼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하람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초기보다 크게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ABC, 입소스 공동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6%, 반대는 5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리한 추방 조치와 법원 판결 무시에 대한 비판이 여론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을 포함해 시민권자까지 외국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발언 등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초강경 정책이 헌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취임 100일을 맞아 미시간 유세를 예고했지만 현실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대부분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관세, 이민 정책 등 핵심 사안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지지율보다 더 낮은 수준입니다. 국방부와 백악관, 국토안보부 등 핵심 부처에선 혼란과 권력 투쟁이 이어지고 있고 법원조차 트럼프 행정부를 완전한 법 무시라고 비판하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공약도 무산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점점 정치적 중력에 발목 잡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의 비서실장이 자진 사임하면서 최근 펜타곤 내 권력 투쟁과 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그의 최측근 보좌관 3명이 해임되고 군 수뇌부도 대거 교체되는 등 혼돈의 한 달이 이어졌습니다. 헥세스 장관은 기밀 정보 유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가족과 측근이 포함된 시그널 단체 채팅방에서 공격 계획을 공유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전례 없는 불안정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크롬 이민자 수용소가 수용 인원 초과로 인해 최근 설치된 대형 텐트 구조물에 최대 400명의 이민자들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황이며 임시 구조물 내 열악한 환경과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비인도적이라며 국토안보부의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아이오와에서 고전하던 민주당이 새로운 반격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 공화당이 주의회와 연방 하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2023년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아이오와의 대선 후보 선출 우선권을 박탈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공화당 주지사 킴 레이노스가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롭 샌드를 주지사 후보로 고려하고 있으며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농업 중심의 아이오와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민주당은 이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주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시사했지만 중국은 이를 믿지 않고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은 보잉 항공기 반납, 미국산 콩 수입 중단, 희토류 수출 제한 등으로 강경 대응 중이며 자국 경제의 자립성과 기술 독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민을 결집시키며 미국의 일방적 괴롭힘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고 EU, 동남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반미 연대 구축에 나섰습니다. 미국 제품 의존을 줄이려는 전략 속에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내부 결속과 외교 공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턴버그는 BMW 공장이 경제를 되살린 도시로 지역민 대다수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도 BMW를 황금알 낳는 거위라고 부르며 사랑합니다. 하지만 최근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가 BMW를 미국에 도움이 안 되는 사기라고 비난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외국계 기업을 위협하자 지역 정치인들은 우리를 보러 와달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들은 BMW 덕분에 살았다며 관세 정책의 우려를 표합니다. 공장 근로자들의 자부심과 지역 성장의 상징이 위협받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와 글로벌 투자 유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2억 달러 규모의 반이민 광고 캠페인이 멕시코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중남미와 미국 전역에서 자진 출국을 유도하는 광고를 송출했지만 멕시코는 이를 모욕적인 외국 선전물로 규정하며 공중파 송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 나섰습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라며 비판에 나섰고 야당 의원들 역시 외교적 항의 부족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석유 기반의 인공식품 색소를 식품 공급망에서 점진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이들 색소가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으며 소비자 단체들도 일부 어린이에게 신경 행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위험성을 제기해왔습니다. 이미 레드아이 3호는 금지된 상태이며 웨스트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공공급식에서 인공색소 사용 금지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색소의 영양적 가치가 없고 대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퇴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브리나 카펜터의 히트곡 에스프레소처럼 어떤 음악은 듣고 나서도 머릿속에 반복 재생되며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이어웜이라고 불리며 반복적이고 따라 부르기 쉬운 음악일수록 더 잘 나타납니다. 뇌는 실제 음악을 들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를 기억하고 재현하며 때론 입술이나 성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유발합니다. 이를 줄이려면 다른 노래로 주의를 돌리거나 껌을 씹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 계단 올라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